지금 삼성전자 시황은 DDR 가격, D램 가격 이미 9월달 대비해서 거의 50%, 60%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수치는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계속된다는 외사 및 리서치 기관들의 보고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장에는 모바일 D램, 레거시 D램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실적이 더 중요한데 이런 꼭지로 잡아가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주식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보시면 지수는 오르는 것 같은데 잔고가 안 오른다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긴 합니다. 오늘까지도 치열하게 매매를 하다 왔는데 한쪽 오르면 한쪽이 빠지죠. 그래서 주식을 풀로 들고 있으면 좀 애매모호하고요. 요즘은 어떤 분들이 많이 수익이 나냐면 한 섹터를 조금 좀 모아가지고 그 섹터가 발현을 할 때 그게 수익이 많이 나요. 즉 다른 쪽을 들어갔다 나왔다 편하게 로봇 갔다 어디 갔다 이러면 수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을 저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나라고 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최근에도 AI 버블론이 좀 식나했더니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 나오면서 또 부러지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걱정을 많이 하죠. 미국이 많이 부러지게 되면 이런 금리 인하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유동성이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테마성 혹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물론 정부의 코스닥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긴 맞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혹은 좀 그럴싸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혹은 내러티브성으로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맞고요. 감히 내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 12월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2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라든지 지수는 좋았던 적이 많이 있고요. 새해에는 항상 웬만큼에서는 거의 다 좋았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중에 단기 채권 매입을 하고 있죠. 그거 다 자체가 유동성이 됩니다. 주식은 유동성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좋아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좋아하는 실적 추정치, EPS 증가율이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전 하이닉스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 굵직한 그런 반도체에서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코스피 4천인데 코스닥 1000포인트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1500, 2000까지 외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1000포인트를 가야 가나 보다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12월에 한껏 상존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준의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일단 저희 전도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엔 1회씩 인하 27년도도 1회씩 인하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번에 25bp, 그러니까 0.25% 인하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방송이 언제 나온 시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주중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혹은 CPI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경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소비 지출이 견고하고 AI 관련 설비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이 꽤 견조할 것으로 본다. 이게 경제 좋은 거거든요. 시장에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가 오라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연준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얘기로는 이쪽을 경제 성장률 쪽으로 봤을 땐 좋게 하는 것 같고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물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상품 인플레 상승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전후가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될 것 같다. 딱 편하게 얘기하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 건 맞는데 내년이 거의 내년 초반기가 정점일 것 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통화 정책 혹은 FOMC 금리를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 그리고 물가 두 개를 보는데 고용은 안 좋아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계속 빠지니까. 그게 고용 안 좋아지는 것도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지 혹은 진짜로 경제가 안 좋아서 미리 해고를 하는지 이건 좀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고용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물가는 연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내년 1분기가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제 주식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으니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럴듯한 자료를 이제 저희 컴플라이언스상 자료를 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종합을 해본 결과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여러 리서치라든지 좀 잘하시는 그룹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추세가 중요할 거고 혹은 금리 하면서도 얼마큼 돈이 풀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죠.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QE라 그럽니다.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단기 채권 매수 편하게 단기 아시죠? 우리 투자자분은 단기는 3개월이라든지 짧은 만기의 단기 채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줘요. 어떻게 되죠? 돈이 풀리죠. 그렇죠. 그것을 일부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그건 양적 완화 아니다라고 또 주말 사이에 얘기를 세게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지금 뭔가 물가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 고용도 안 좋은데 양적 완화를 해야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주가 고쳐진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고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좀 나름 줄다리기를 하면서 천천히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게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물가 팍 튀어버리면 돈 풀려가지고 그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크로 전문은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있다 보면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시기는 일단 지금 금리 환경이라는 거는 일단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11월 증시 급락을 비롯한 코스피 조정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조정을 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고 박스 상단에 올라왔다가 또 빠지기도 했죠. 그러니까는 편하게 4,200 박스권을 얼만큼 빨리 돌파를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4,200 저번 달에 갔을 때 10월 말에 갔을 때는 깐부 회동 이후에 그만큼 국민적으로 하이닉스가 64만 원인가 갔으니까는요. 25만 원짜리였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가. 저도 이제 격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요. 그만큼 국민적인 열광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높긴 했었고요, 사실. 그 에이펙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우리 GPU 26만 장 받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거가 우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올랐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AI 버블론이 나오긴 했었고 중간에 또 보시면은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단서 조항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11월은 좀 시장이 좀 조정 국면이 있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금리 인하 한 거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장이 올라왔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막상 우리가 브로드컴, 오라클,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시장은요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금리 때문에 얼마큼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풀릴 것 같은 가능성 혹은 회수할 것 같은 가능성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시장이 조정 그렇죠. 짧게 봤을 때는 조정이고 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조정 말고 다른 게 더 많이 빠지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올 때마다 제가 시즌별 매매, 제가 지난번 왔을 때는 실적 시즌 무지 강조시켜드리고 갔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투자자분들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기억하시면.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에요. 그때는 한참 발표 마지막 막바지였고 지금은 1월 달부터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순 이후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우리 증권사들이 얼만큼을 추종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일단 조정 받을 거 잘 받았고 연내 얼만큼 고점에 끝나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현금 관리 방법과 12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10조 이상, 14조 아마 외국인들 매도를 했을 텐데 그중에 10조 이상이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니까는 코리아를 그냥 대놓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65만 원까지 올랐었으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는 HBM4 기대감보다는 D램 가격 상승이 좀 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같은 이런 그 테크니컬 플레이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9월, 10월 올라올 때 선물을 하방으로 너무 포지션 구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르는 것보단 빠져야지 그들이 수익 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일부 현물, 주식을 팔면서
좀 주가를 내리게. 그래야지 그들이 내려야지 그들이 수익이 나거나 혹은 손실이 덜한 상태를 하기 때문에 제가 포지션 보니까는 12월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는 일부 손실로 정리가 일부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일부도 롤오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12월 현재는 방향성이 다소 없는 미국 시장에 따라서 1조 샀다가 1조 팔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편이 좀 그런데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가진 현금으로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현금은 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30% 정도 이상 있어야 돼야지 내가 빠진 거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년이 뭐가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그냥 섹터로만 잠깐 찍어볼까요? 이런 짤이 돌았어요. 바이오 좋다 그래서 바이오 공부했더니 로봇이 가고요. 로봇이 간다 그래서 로봇 공부했더니 2차 전지가 가게 되고요. 2차 전지 가서 뭐 했더니 뭐 다른 게 가게 되고 그만큼 섹터 순환매가 빨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지 않은 섹터 오히려 왜냐하면은 지금 입장에서 물론 반도체는 기본입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워낙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채널 보시지 않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은 건 빼도록 하고 그러면 오르지 않은 섹터가 뭐 있을까 했을 때는 올해 주도를 했었던 조방원 섹터들 이쪽도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맞고요. 그 섹터들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수주산업이라는 겁니다. 수주산업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실적 시즌 때 계속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좀 저의 일종의 비기인데 말씀드릴게요. 매 초마다 주도 섹터들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원전 태어났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섹터가 새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미리 찍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와 제가 이거 미리 찍었기 때문에 맞춰서 와 박 부장 너무 잘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시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것이 신기술일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AI 소프트웨어 아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3, 4배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또 역시 로봇이 갑작스레 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작년에 원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섹터가 매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미리 예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을 나눠서 들어갔다가 이쪽이 주도다 했을 때 그때 나머지 물량을 실어가는 이런 것도 수익 극대화가 방법이 될 수 있고 참고로 제가 고객들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상반기 때 벌어야지 하반기 때 덜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굉장히 그 내러티브와 굉장히 성장성으로 강한 시장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하면은 더 세질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스닥 그럴듯한 주식들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눈에도 그렇게 그럴싸한 게 안 보여요. 실적이 별로 없고요. 그냥 내러티브만 붙어 있는데 막 땡깁니다. 뭐 로봇은 10배 났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것들을 얼만큼 우리가 배울 때는 저 어렸을 때도 배울 때는 실적이 답보되면서 좋은 주식을 찾자고 했는데 사실 성장성만 이만큼 있고 그 시즌 놓치면은 또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중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찍어드리고 싶지만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비슷한 섹터들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분이 있을 거고 혹은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잘 보시다가 핵심은 이걸 거예요. 미래 선도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꽃을 피웠다. 이건 단서조항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2분기 때도 몇 조 원대였고 3분기 잘 나왔고 4분기도 거의 10조 후반대 정도까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에 대한 근간은 제가 한 2달 동안 떠들어온 것처럼 디램 가격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이거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외국계에서가 최근에 목표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CT에서 15만 원에서 삼성전자 17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CLS에서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모건스탠리에서도 13만 9천 원에서 14만 4천 원, UBS에서 12만 원까지. 어찌됐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는 역시 실적 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실적 상향이 막상 발표할 때보다는 그럴 것 같을 때 주가의 특성은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시즌인 것 같기는 하죠. 계속 높게 부르고 있을 때
그리고 증권사들 레포트라든지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6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 부릅니다. 200조. 그러니까는 두 개 합쳐서 합산시총 2,000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600억 후반대 그러면은 얼만큼 가야 될지. 그래서 15만 전자, 뭐 20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실적 상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의 좀 아픈 손이었던 파운드리 쪽,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기사 보니까 AMD도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추정치가 매크로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추정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빠른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부에 본 것처럼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삼성전자 꽤 연관이 많이 되니까는 지수라든지 혹은 시장 분위기, 특히 미국도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 트래킹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삼성전자의 450조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회자됐다보다는 약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좀 된 뉴스긴 한데 450조 투자가 아마도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P5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평택공장 본격 공사에 들어갈 텐데 5년간 6만 명 정도 일자리, 그리고 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투자뿐만 아니고 삼성그룹주들 내에서 삼성 SDS, 전남이라든지 구미의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부산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거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울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고부가 반도체 패키징 공장,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우리가 딱 P5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주식하시는 분은 바로 그냥 소부장 떠오르실 겁니다. 소부장이 언제쯤 뜰 수 있는지. 근데 막상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조금 시간 타임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황에 녹여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최근 소부장 보시면은 전자닉스가 더 강하고 소부장이 약해요. 좀 갈 때는 원래 전자닉스가 좀 천천히 가고 소부장이 세게 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최근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면서 한두 개 종목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국한돼서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채널까지 보시는 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소부장 좋은 거 잘 고르면은 그게 따블라고 거기서 부자 되시는 경우 많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전자닉스가 실적이 더 세요. 시장 기울기 자체가. 그래서 좀 하시더라도 비중 자체를 조금 낮춰서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고 1월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도 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부장이 좀 더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봤을 때는 천천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의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20만 전자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감히 제 입에서 20만 전자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편하게 이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 합쳐서 200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총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PER 기준으로 10배. 그럼 삼성전자 내년에 100조다. 그러면은 1000조잖아요. 10배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업사이드가 어떻게 될지. 혹은 마이크론처럼 20배, 30배 준다. 그러면은 진짜로 20만 전자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멀티플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기업이 잘하는 거 다 좋은데 이렇게 큰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경우는 매크로도 맞아야 되고요. 시장 상황도 맞아야 되고 금리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다 와야 돼요. 정말로. 그 정도로 20만 전자가 되는데 저는 가고 싶어하는 혹은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싸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견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무슨 얘기? 파운드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 4조 원 적자가 나왔으니까 테슬라 AI6 칩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봐야 되고요. 확인을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고요.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HBM인데 최근 뉴스 살펴보면 HBM4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직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주문용 반도체. 이런 뉴스들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뉴스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보다는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이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공시가 저희 법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HBM4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미 조직 개편 같이 이런 것도 HBM 관련해서도 꽤 세게 하는 것으로도
기사상으로 확인을 좀 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콜 테스트가 끝나는지. 그런데 이게 HBM4 물량도 제가 몇 달 전에 한 거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죠. 물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고객 특화, 주문형이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이 아니고요. 다품종의 소량 생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밸류에이션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HBM4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시향은 저번 달에 말씀드린 DDR 가격, D램 가격 이미 9월달 대비해서 거의 50%, 60%좀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이 수치는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계속된다는 외사 및 리서치 기관들의 보고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BM 시장 경쟁 구도와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 시장이 마이크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이크론이 HBM을 제외한 뭐 D램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은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HBM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뒀다. 크루셜 제품을 그만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만큼 HBM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다른 거 버릴 만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사이트는 그건 기존에 알고 있는 레거시 D램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들어간 모바일 D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라는 거죠. 제 뉴스를 막 검색을 해보다가 삼성전자 사장님이 그 마이크론 CEO를 우리가 1월 아마 10일경 그때 CES 그 박람회를 하죠. 그때 만날 거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게 D램 수급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긴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저희 휴대폰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휴대폰 요즘 어떻습니까? 가격 많이 올라오죠. D램이 비싸져서 그래요. 그리고 PC도 비싸져요. 저번 달에 말씀드리고 가긴 했는데 이게 D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D램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쪽 레거시 D램 자체도 굉장히 쇼티지라는 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뉴스 보시면 H200을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장 빠지는 날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 사겠어? 자체 칩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딥시크 사태 기억을 하시죠? 자체 칩을 통해서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H200 쓰겠어? AI 반도체, GPU 얼마나 쓰겠어? 막 안 좋을 땐 그렇게 뉴스 나오다가 최근 뉴스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H200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증설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어찌됐든 AI 사이클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죠. 최근 있었던 이슈. 11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버블 논란, 마이클 베리가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딥시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구간에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주가는 한 달 정도 좀 떨어졌을 뿐이 다시 원복을 하긴 했었거든요. 엔비디아 보시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클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시황에 따라 항상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질을 보자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인데 본질은 우리가 AI를 안 쓰겠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PU 아시죠? TPU도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다가 제임나이 3 나오면서 TPU가 그냥 시작이 된 건데 막상 TPU 보시면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신기술인 거 마냥 뭐냐면 엔비디아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에서 TPU 쪽 제미나이 3.0에 들어가는 다른 시장까지 구글 진영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AI 파이는 커지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를 깎아먹고 TPU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큰 파이에서 이런 시장이 1분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또 말씀드리죠.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오라클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때 주가 박살났거든요. 근데 바로 오라클에서 아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요만큼 오르긴 하고 계속 덮여있긴 있는데 이런 AI 버블론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근데 AI 버블론이 계속되는 종목들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빅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브로드컴 설계고 뭘 브로드컴 빅테크가 맞긴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엔비디아 같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캐파 투자는 이만큼 되어 있는데 현금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론, 대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감당하겠느냐 안 하느냐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논란을 누가 어떻게 종식할 수 있습니까? 빅테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1월달 구글이 얘기를 하든 실적 발표 시즌에 좀 약간 클리어하게 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약간은 현금이 상대적으로 그 빅테크보다는 적고 돈을 상대적으로 좀 덜 벌 것 같은 기업들한테 의구심을 해서 쳐다보는 중이긴 한데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해 줄 수 있는 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주가 보고 내가 올려야지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시즌 때 다음으로 캠팩 투자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뭐 딥시크 사태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것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빅테크들의 컨콜을 통해서 AI 캠팩 투자 계속된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메타도 그렇고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이것에 꽂혀가지고 이제 저만 꽂힌 게 아니고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죠. 주가 안 빠지면은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질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본질을 꿰뚫어 볼 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테크니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했을 때 당장에는 모바일 디램 혹은 레거시 디램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볼 확률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이것이 당장 실적이 더 중요한데 이런 그 꼭지로 잡아가시면은 개인적으로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다 들어있어요. 테슬라랑 파운드리 어떻게 계속 되는지 시작을 해서 파운드리 적자 축소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애플이랑도 파운드리 하는 거 부분 하나, 그리고 디램 가격 계속 올라오는 거 하나, 여러 가지, 그리고 매크로 하나. 당장 하나에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AI 버블론 때문에 빠질 때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흔들리지 않을 용기가 있느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워낙 그 같은 이슈로 소위 제가 2달 전쯤에 하이닉스 손절 치신 분들 봤어요. 제가 오르기 전에요. 3달 됐네요. 뭐라 그럴까요? 그때 마이클 베리 욕도 많이 하시고 샘 알트만 CEO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뉴스들 때문에 그 샘 알트만 CEO 얘기할 때 제 기억에는 AI 업체들이 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기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니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고 대부분 회사들이 봤을 때 돈을 버는 회사, 벌지 않는 회사, 벌지 못하는 회사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중소업체들은 많이 도태가 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런데 그것만 보고 주가가 빠지니 엔비디아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손절을 치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사를 보실 때 좀 마지막까지 어떤 맥락으로 그런 CEO들이 혹은 좀 구루들이 얘기를 했는가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우리 멘탈 관리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과 4분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 때 사실 로봇주들이 들썩들썩 됐었죠. 몇몇 종목들이 오르다가 4분기에 우리가 들어서서 최근 11월부터 진행됐던 주가의 가장 포인트는 작은 종목들이 오른 거 플러스 현대차 그룹주가 움직인 겁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우리가 볼 때 로봇 밸류를 줄까 말까 이걸 항상 고민을 했었었죠. 주가는요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함수거든요. 증익 이익이 YOY 그러니까는 이어 오브 이어죠. 그러니까는 즉 1년 단위로 내년이 좋았느냐 혹은 QOQ 그러니까는 분기별로 올라가느냐. 매매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QOQ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짜릿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고서 볼 때 제가 증익 잘 보자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찌됐든 다소 내러티브가 섞인 종목들이었는데 편하게 에이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로봇주들 뭐 그건 너무 자세하게 예를 들어 단조 업체들 사실 근데 그 종목들이 이렇게 오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시총도 작기도 했고요. 제가 거래 붙고 나서는 화려하죠. 우리 투자자분들 막 올라갈 때는 거래 안 붙고 빠지는 날 호가를 봤거든요. 봤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7주 5,010원에 85주 즉 제가 고객들을 사줄 만한 거래 대금이 안 되더라고요. 즉 오를 때 세게 너무 오르는데 그때 잘못 들어가면 소위 팔지를 못하는 작은 로봇주들도 많이 움직이긴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꼭지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로봇 밸류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오른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이거 팩트니까 HL 만도랑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주의 SI 업체라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해주는 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목들이 자동차 쪽은 쌉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저평가 주식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 받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가 아까 일부 기억해 보시면 왔다 갔다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쪽으로 올 때, 자동차로 올 때 어느 순간 부품주들 만도가 세게 오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1월 달에 CES를 쳐다보고 올라간다. 12월에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CES가 뭐냐면 각 매해
우리가 박람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전자박람회 얘기하는데 그때 그 해의 센세이션한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기억에 예전에는 AI 의료 관련주들이 10배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AI 의료가 처음 스타트했던 CES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뭔가 우리가 주도 섹터라든지 우리가 일부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CES에 나오는 화두를 가지고 그의 주도 섹터를 어떻게 하는지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전에는 12월에 안 좋았거든요. 11월에 미리 빠지고 12월에 좀 올라왔죠. 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는 섹터가 다소 내러티브성을 움직이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하고 코스닥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키 맞추기를 한다면 어느 종목이 될까? 로봇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땡겨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CES를 한 달 땡기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건은 뭐냐면은 CES가 끝난 다음에 세론이 될지 않을지 혹은 CES 일주일 전 얼마 안 남았어요. CES 한 2주 남았으면 2, 3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관들이 팔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미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자동차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까지 주가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도 그냥 그랬다가 11월, 12월 사이부터 시작하게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물론 고점에서 조금 밀리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저희가 로봇 얘기하는데 무슨 주식 얘기를 또 하고 있냐 하시긴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이게 좀 주식인 것 같아요. 저평가 섹터가 얼만큼 내가 그 섹터 내에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시장에서 멀티플을 정당화 주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증익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동차주들이 올해보다 내년 증익 추세입니다. 왜냐면 관세 때문에 올해 내내 25% 15% 때문에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5% 고정이 됐으니까 적어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이익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증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들 보면은 굉장히 잘 팔리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로봇주를 잠시만 좀 약간 규정을 짓자면은 CES를 앞두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중에 이 CS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의 주도주가 더 올라갈지 아닐지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기가 곧 올 것 같다. 2, 3주 안쪽으로요. 올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혹은 내가 준비를 하느냐. 준비는 딴 게 없어요. 투자자분들. 내가 현금 갖고 가고 있으면 내가 빠지면 더 사겠다. 혹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난 좀 덜어놓겠다. 각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목들을 내가 찢어놓겠다.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겸사겸사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일단 지금 시황을 지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제 시제품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공장이 돌아가서 나온다고 하죠. 그거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까지 AI5 칩을 같이 양산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만큼 삼성전자가 넘어가 좀 그러긴 한데 파운드리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핵심일 것 같고요. AI6 칩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칩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수주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랑 테슬라는 협업을 굉장히 끈끈하게 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로봇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꽤 진척이 있을 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외에 주목하면 좋은 기업과 AI와 로봇 기술을 동시에 가진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좀 현대차 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 회사 2021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개발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HMGMA 현대차 메타플랜트라 얘기를 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기술력 자체가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알아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일정도 좀 있습니다. 이 상장 일정을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큼 밸류를 받아주고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AI 모델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딥X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형 AI 플레이도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I도 되고 로봇도 되고 실적도 되고 좋은데 저희 특성상 제가 뭐 현대차 추천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현대차가 사실 고배당주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현대 그룹주들은 굉장히 좀 배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밸류업이랑 같이 좀 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배당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해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말 연초를 지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년 로봇 산업의 전망과 앞으로 투자자들은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도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수익이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시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웬만한 로봇주들 건드리셨으면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난 대기업 산하의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K 관련한 종목이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쪽이 투자자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뭐 삼성향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오른 건 액추에이터 쪽이 좀 더 많이 올랐고 현대차가 더 올랐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포트 비중에 따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로봇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란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면 제가 오늘 사실 촬영 오기 전에 낮에 로봇주로 70% 이상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부장님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쌀 때 들고 있어야지 많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쌀 때 혹은 첫 양봉이 섰을 때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 중간에 지금 많이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흔들리니까는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일부라도 줄여보시죠. 어떤 걸 줄일까? 라고 하시길래 많이 오른 걸 줄여보시죠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 종목에 대한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이게 종목들도 많이 오른 거 쉬었다가 갔다 쉬었다가 갔다 소위 이격을 붙이면서 가게 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세게 올랐으니까 이것을 주식용어로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누가가 팔면은 호가가 얇아져 있어요. 그럼 많이 팔아요. 팔면 또 같이 팝니다. 또 그리고 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즉 손이 빠르신 개인 투자자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도 빠르고 매매도 빠르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랐으면 적당히 빠지고 다시 이런 시기.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가권에서 노는 종목, 이걸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변동성이 커져서 못 버티는데 빠질 때도 얼마 안 빠져요. 그런데 예를 10,000원이면 10,000원에서 9,900원, 10,000원, 9,000원, 10,000원 계속 왔다 갔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좋은 거긴 하거든요. 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쳐다보시고 빠지는 거를 용납을 못한다. 그렇죠? 매수가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신 분이 있겠죠. 그러니 가격이 올라갔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들고 가기 편해요. 그런데 이거 이격을 줄일 때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하는 것. 근데 둘 다 같이 흔들려 버리면 이걸 판다는 거죠. 높은 것들은. 요것을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종목이 쉬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쉬고 있느냐 아니면 변동성 없이 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별로 들고 가는 포인트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달이랑 제 개인적인 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잘 올랐기도 했고요. 또 올랐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2차전지 종목들이 특히 셋업체 치고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 투자자분들?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팬이 많은 주식이긴 하니까 그만큼 올라갈 때 많이 사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팬이 많기 때문에 물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물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전지가 올라가기 위한 두 가지 팩터가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50%나 올라왔다. 그런데 사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치면은 이게 50%죠. 근데 빠진 폭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70% 이상 빠졌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전에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가 한 꼭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V, ESS입니다. ESS. EV 판매량보다는 ESS가 잘 팔린다. 그런데 막상 최근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I에서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 공시가 났는데 이게 2027년도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3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2028년도 이후예요. 막상 우리는 지금 2차전지 투자자분들 혹은 시장은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걸 원합니다. 흑자 전환도 빨리 돼야 되고 이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EV 쪽, 즉 전기차 쪽 판매량이 둔화되는 것 같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더 그렇게 바로 내년에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EV 쪽 보조금을
삭감을 한 건 거의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면 2000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긴 봤거든요. 그것도 내러티브성으로는 굉장히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11월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중간 선거가. 그만큼 시간이 꽤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해요. 그럼 당장 보여줄 건 아시다시피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 때문에 빵빵 뛸 때는 27년도 이후 수주에 대한 건에 대한 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당장 여기 4분기가 조금 비어 보이는 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저 에코프로 그룹주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많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저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신 분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영업전에 보긴 봤습니다. 물타신 분들이요. 그만큼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런 섹터긴 하다. 그런데 ESS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견인을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EV를 메울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내년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다소 지금 12월 시즌이 내러티브가 움직이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식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안 쳐다볼 땐 적다가 올라갈 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 쇼커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실적이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면 양봉이 크게 솟을 때 쇼커버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털리는 쇼커버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전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ESS 쪽이 맞습니다. 양극재도 좋고 다 좋은데 ESS 쪽으로 파생되는 거. 삼성 SDI가 이런 수주를 했는데 ESS 쪽에 거기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내년 생산성이 좋아 보이고 실적을 열어보면 4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거의 스테이블합니다. 올해는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4분기 실적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벌써 내년을 걱정하고 내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은 1분기 이후에 그때 봐도 됩니다. 적어도 3월, 4월 이후에 그때 봐도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렐러티브가 붙어 있고 ESS 쪽으로 하고 있는 쪽이 올라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쪽도 많이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쪽을 조금 더 쳐다보는 게 부품단에서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말 나온 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2차 전지가 가려면은 코스닥이 가야 돼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1위가 알테오젠이고 잠깐 상황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 이전에 대해서 주총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일부분의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갈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누가 갖고 가느냐가 내가 얼만큼 주식을 할 때 성공적이었냐가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등, 2등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주가가 강력했던 건 보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이 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했을 때 정부 정책이 얼마큼 파워풀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워풀할 것 같아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은 수급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금이 3에서 4% 정도 되는 부분을 코스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5에서 6% 정도까지 아마 투자 풀을 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추측성 기사들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방송 나올 때 발표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갔어요. 그만큼 약간은 내러티브가 많은 실적이 좀 덜한 종목들이 많은 게 코스닥이긴 한데 특히 바이오일수록이요. 그런데 그만큼 기관권에서 스크린하고 좋은 종목이다 해서 같이 쫓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관이 들어올 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목장도 충분히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대표적인 단체가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간다면 여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코스닥 시총 150, 즉 거기 있는 패시브도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아예 지수로요. 그렇죠. ETF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있는 것을 나눠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개 종목, 이건 액티브고요. 그리고 몇 개를 찍어가서 하는 건 완전 초액티브죠, 이거 역시. 이게 준 액티브, 이거 액티브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이 액티브가 어떤 걸 들어올지 뭐 하면 됩니까? 연기금 수급 쫓아서 보면 돼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얼만큼 매수 들어올 때 연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에 대한 그러면 들어오는 거 섹터가 바이오인지 로봇인지 2차 전지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섹터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주식도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매일 수급 체크를 하게 되고요. 리서치 자료들 보시면은 연기금이 6일 연속 순매한 종목, 순매수한 종목, 혹은 비중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 이거는 자료도 보셔도 되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장 지금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12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발표도 이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잠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세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 대주주는 50억이죠. 그래서 예년에 10억으로 돼 있을 때보다는 다소 물량이 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카라는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같은 주식들입니다. 많이 올랐죠. 올해 5배 오른 것도 있고요. 10배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왜 올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 좋아서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도 50억이 넘을 것 같아. 왜냐하면 50억이라는 게 평가 일자의 평가 금액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2월 20일 초에 금액을 맞춰 놨더라도 주가 급등해버리면 또 올라요. 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올해는 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아마 12월 26일이 될 겁니다. 26일 날 마지막 거래 이틀 전이 결제가 떨어지는 그 시기 때 아마 대주주들은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코스닥 시장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도 있을 겁니다. 12월이 그래 스펙터클하고요. 맨날 우리가 썸네일을 보거나 보면은 산테릴리 올까요? 옵니다. 할지언정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내가 들이대느냐 알지 못하고 들이대느냐는 다릅니다. 정말로 알면은요 조금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들어갔을 때 문제예요. 항상 조금 들어가는 건요 항상 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댓글이 많이 있잖아요. 내 조금 산 것만 따블라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 편하기 때문에 들고 있으신 겁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이래요.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 부장 아까 내년 영업이 200조 얘기했는데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그거 들고 있으면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주식 보는 뷰에 따라 이거 그럼 뭡니까? 이건 이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런데 매년 이런 시즌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얘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해주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이 꽂혔는데 너무 좋은데 코스닥 바이오 너무 좋은데 이게 올해 많이 올라서 대주주스러운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다 사는 건 좀 덜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빠져요. 또 빠지는 것도 끝날 것 같은데 또 가격 매력이 또 들어올려요. 쫓아갔던 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아주 멘탈 털리기 딱 좋은 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래서 결론은 코스닥도 좋고요. 저는 솔직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요. 왜냐면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손맛이 있지 않습니까? 다 끄덕끄덕하니 웃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다. 아까 제 CES도 1, 2부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를 통해서 내년이 뭐가 좋아질 것을 내가 미리 찍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 찍고요. 고객들이 제 한숨 많이 쉬는 게 미리 찍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찍어서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태어날 때 내가 여기서 발을 담그고 여기서 더 갈 때 내가 더 담글 수 있게 포트를 현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가장 정석이고 특히 지금 시기 12월 아마 제 1월 달에 다시 나올 텐데 12월 중순에서 말을 지나고는 이 시즌에는 조금 더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바이오는 눈에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 논리로 어찌됐든 대주주들이 매도가 나오면 일부 세론성 물량 혹은 이런 일부 물량이 나오는데 아마도 좀 다른 기관 투자가 외국인은 또 그 물량을 받으려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 그 물량을 받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FOMC가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되는 국면은 맞긴 맞고 유동성도 풀리는 것도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투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오가 최근 특징을 보니까 신규 상장 바이오들이 좀 더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즌 특성상 대주주 물량도 예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고요. 신규 상장 바이오들 중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쁜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좋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좀 최근에 상장을 하는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력이 있는 것들도 많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뭐 따따상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 빠질 때요. 빠질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스크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 정도가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내년 바뀌면 또 바뀔 겁니다. 내년 되면은. 그래서 코스닥이 그만큼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매매를 할지 여러분들께서 혹은 모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 그렇지만 바이오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로봇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어떨까 싶어요. 지수 투자도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장되는 1000개 이상의 코스닥 종목들을 내가 다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수를 통해서, 왜냐면 지수가 1000포인트 간다면, 1500포인트 간다면 얼마나 어떻하겠어요. 여기 쫓아다니 저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달 전부터는 ETF랑 지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강력 추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은 오히려 그런 지수 관련한 것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보면은 4200까지 왔는데 삼성전자, 닉스 없으면은 굉장히 헛헛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연말 연초에는 사실 코스닥이 많이 갔어요. 특히 2월 달까지는. 그래서 1월, 2월 시기 그게 항상 여러 시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MWC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발표하는 박람회에서 그런 쪽이 많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막 조방원만 쳐다보고 있고 혹은 삼성전자, 한인슬 쳐다봤을 때 나는 조금 이런 그 시즌 매매를 좀 해봐야지 이런 것들도 보신다면은 지수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이 좀 어려우면 어렵다 할 수 있고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만 편하다면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긴 해요.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코리아 시장이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강한 시장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며칠은 미국보다 강합니다. 미국 빠진 것보다 우리가 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나 A라는 종목 싫어. 그러면은 종목이 안 보여. 어떨까요? 가족 투자자분들 쉬시면 됩니다. 쉬시면. 정말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냐면 여러분들께서 말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알려줍니다. 다 빨개요. 지금 자율주행 가네, 로봇 가네. 그냥 거기서 저평 가는 거 찾아보시고 저 말고 다른 분들 나가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직업 때문에 제가 종목을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그 섹터가 발현했을 때 보시는 거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냉정과 열정 사이 말씀드립니다.